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 그래. 반갑습니다. 40분 되면 시작했는데 아직 다 놀았네. 다들 주말 잘 보냈어? 그래, 40분 되면 시작할게. 오늘 수업하고 나면 그 매 시간 수업이 끝날 때마다 1시간 1시간 끝나면은 그 내용들을 본인이 이제 정리한 거 있지. 그거를 수업 영상 밑에다가 댓글로 이렇게 달아줘. 그럼 내가 그거 보고 출석을 체크할게. 알겠지? 자, 반갑습니다. 이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 이게 월요일 날 아무도 없는 교실에 혼자 떠드는 게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점점 느끼고 있다. 이게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지금 빈 실습실에서 전달을 해야 되잖아. 근데 너희들 있으면 눈도 마주치고 월요일이니까 주말에 쉬고 와가지고 피곤한 모습도 느껴지고 하니까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반응이 안 느껴지니까 아마 조금 더 힘든 것 같아. 목소리는 잘 들리지? 이제 해도 되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학교 그 저 단원으로 치면 레이더인데 사실은 레이더 내용을 하면서도 플로팅과 함께 그리고 액기스도 함께 하고 있죠. 일단 뭐 이거 베이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실습을 해볼 건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전에 지난 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지난 학기 때 우리가 뭘 했었는지 기억이 혹시 잘 나나? 지난 학기 때 우리가 레이더에 관련해서 했었던 이야기 일단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 일단 레이더를 통해서 타선박을 진로를 어떻게 알고 스피드까지 파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한 벡터의 개념과 합성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벡터의 개념 합성, 타선박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플로팅. 그 다음에
실습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칠판 글씨는 좀 잘 보이네. 혹시 벡터 타선박의 진실로와 속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었던 작업이 있었는데 기억나? 본선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본선이 이렇게 있고 타선박의 움직임을 이렇게 관측했다. 이렇게 관측을 했다고 봅시다. 좀 더 크게 이렇게. 이렇게 본선이 있고 상대선을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관측을 했다. 그러면 나도 달리고 있고 상대선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그 선박의 움직임이 아니라 내가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느껴진 상대적인 움직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박이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진로를 향해서 어느 정도의 속력을 갖고 가느냐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벡터의 합성을 했었지. 그때 기억나니? 그래서 만약에 내가 0006분에 00분에 처음에 관측했던 점, 그 다음에 06분에 이 선박을 관측하고 12분에 이 선박을 만약에 관측했다고 치면 요 세 가지 점을 쭉 이렇게 있고 만약에 본선이 이렇게 본선이 보자. 그때 우리가 온오점이라고 볼 수 있지, 그지? 온십이라서 만약에 온십에 드루 코스가 000도, 그 다음에 스피드가 10노트일 때, 이런 상태로 항해 중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항해 중이겠죠? 10노트로. 근데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좀 삐뚤하네.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항해 중일 때, 내가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선박을 관측했을 때는 이런 움직임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이 선박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달리는지는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지. 그래서 합성을 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봅시다. 이렇게 갔었죠. 자, 그러면 이 선박이 6분 동안 이만큼을 이동을 했어요. 그죠? 6분 동안 이 선박은 이만큼을 이동했고 본선 같은 경우에는 10노트이기 때문에 60분 동안 10마일을 간다면 6분 동안에는 몇 마일을 가는 거죠? 여기서 10분의 1이 됐으니까 똑같이 10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마일이 될 겁니다. 간단하죠? 60분 동안 10노트라는 건 60분 동안 10마일을 가는 건데 6분 동안에는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1마일밖에 못 가겠죠. 그죠? 1마일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박은 10노트인 선박이기 때문에 6분 동안 1마일을 가는 게 이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 본선의 벡터를 그대로 상대 타 선박의 벡터의 시작점으로 옮겨 놓을 건데 이게 타 선박이 6분 동안 상대적으로 움직인 거리죠. 그러면 본선의 6분 벡터를 타 선박이 6분 벡터 시작점으로 그대로 옮겨 놓을 겁니다. 요렇게 알겠죠?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을 건데 이거 좀 짧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지난 학기 설명할 때 본선의 실제 벡터와 타 선박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타 선박의 실제 침노와 스피드를 파악할 수 있다. 합성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죠. 요거 두 개를 삼각형으로 합성하게 되면 요런 움직임.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상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방향이 아니라. 자, 그러면 상대 선박의 실제 진짜 침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키시면 맞는 거죠. 만약에 이게 360도니까 이렇게 되면 약 330도 정도 되겠죠. 약.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 때 했던 내용 아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본선의 실제 속력과 침노를 가지고 상대 선박의 또 움직임을 갖고
내가 그 두 가지를 합성을 시키면 상대 선박의 실제 속력과 침도 두 가지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내가 처음에 그냥 눈으로 봤던 상대 선박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선생님 이거 설명할 때 기억나는 게 건홍이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몇 반이었는지 모르겠다. 건홍이 앞으로 나오라 해서 건홍이 여기 서 있고 선생님이 여기 서 있을 때 그대로 서로가 그 처음에 갔던 그 방향 그대로 걸어가면 이렇게 만나죠. 근데 나는 원래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건홍이가 보기에는 나는 그냥 옆으로 점점점 다가오면서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거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이겁니다. 비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두 가지 경우. 가만히 서서 맞을 때, 그 다음에 앞으로 뛰면서 맞을 때. 비가 막 이렇게 비가 하늘에서 그대로 뚝뚝 떨어지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맞으면 내 정수리에 떨어지죠. 근데 비가 오는 날 내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점점점 속력을 띠게 되면 우리 아침에 구보 뛴다고 이렇게 가면 구보 뛴다고 갈 때 구보 뛰어가면 처음에는 가만히 2년 정도만 더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머리 위로 막 비가 떨어지는데 점점점 뛰어가면 얼굴을 맞죠. 네.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절대적인 방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움직임에 따라 타선박의 움직임에 따라서 마치 그 방향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래 나는 그대로 절대적인 이 000도의 방향으로 진도를 그대로 가고 있고 타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선박은 이렇게 움직이는 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배인데 내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로 표현을 하자면 이 두 선박은 절대적인 움직임을 표현할 때는 이거 지금 잘 들어주세요. 레이더에 나중에 트루 모션하고 렐러티브 모션하고 레이더 시뮬레이터 화면에서 구분을 잘 못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걸 보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이 두 선박이 실제로는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선박은 그저 옆에서 다가오는 사람일 뿐이죠. 맞죠? 요거 두 개 다시 요렇게 가는 것은 실제 움직임 트루 모션이 될 거고 근데 요렇게 다가오는 것은 렐러티브 모션 상대적 움직임이겠죠. 왜냐면 나도 가고 있고 상대 선박도 가고 있는데 각자가 실제로 진짜 움직임은 요렇게 가는 것이지만 내가 멈춰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상대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선박은 그냥 다가오는 사람일 뿐입니다. 다가오는 선박. 그렇기 때문에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이 선박과의 교각, 각 침도 간의 교각을 통해서 내가 피항 동작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좌연, 우연변 침도는 속력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그때 아마 어려워했던 내용들이 뭐냐 본선과 상대 선박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 근데 이때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에 점이 바로 이 점을 정하는 게 바로 어렵죠. CPA Closest Point of Approach 맞죠? 가장 최근접점입니다. 최근접점. CPA는 그냥 점입니다. 점. 알겠죠? CPA라고 하면 CPA 몇 마일 이렇게 하니까 CPA를 마치 거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CPA는 그냥 점일 뿐이고 이 점과 본선과 가장 가까워지는 거리가 바로 DCPA가 되겠죠. DCPA는 Distance of Approach. 근데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본선이 여기 있었고 상대 선박이 0012분에 여기 있었을 때 본선과 상대 선박이 CPA 점에서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앞으로 그것이 바로 TCPA였죠. 자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관측한 상대 선박의 위치가 여기였는데 상대 선박의 위치가 여기고 그 다음에 00시 12분이죠. 00시 12분에서 상대 선박이 나와 가장 가까워지는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구하는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6분 동안 이만큼 나랑 가까워졌으니까 6분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는 시간이 과연 몇 시 몇 분인가도 구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런 거 해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하면서 어려웠었던 게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10노트 유지하고 이 선박의 속력도 얼마만이지만 모르지만 6분 동안 단위로 끊었을 때 이 정도를 이동을 했었다면 6분 동안도 이 정도로 이동을 했었다면 그러면 그대로 각자의 속력을 유지했을 때 이 정도 거리를 통과하는 게 가장 위험한 점이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속력을 줄였다 6분 동안 이만큼 갔었는데 6분 동안 이 정도 가는 걸로 속력을 줄였거나 아니면 내가 6분 동안 증속을 했을 경우 그래서 증속과 감속한 경우에 CPA의 변화 어디로 찍어질 것이냐 그 다음에 변침 자 사실은 여러분 이거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 있지만 간단한 거기도 하고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봅시다. 본선과 타선박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이 점이 내가 느끼기에 위험하다. 내가 윙브리지 창문을 보니까 타선박이 0.5에서 한 0.2 정도 가깝다. 딱 봐도 상대 선박의 윙브리지 안에 항해사들이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로 지금 매우 나는 좀 급박하게 느끼고 있다. 이 상태에서 내가 피항 동작을 취해야 되는데 이 피항 동작을 과연 그냥 속력을 줄여서 그냥 급에 뒤로 쑥 빠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좌변침을 해가지고 확 돌아서 그 선박과의 근접을 없애버릴 건지 아니면 내가 판단한 게 우리 선박의 브릿지 뒤쪽에 붙여진 터닝 서클을 보니까 내가 우연전타했을 때 이 선박과의 횡방향으로 근접한 이 거리를 이상으로 충분하게 빠져나갈 만큼의 여유가 되는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뭐 물론 실무에서 내가 당직 중인데 충돌의 위험을 느꼈다고 해서 이 여부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그 선박을 AIS 또는 타겟팅을 찍어놓고 AIS 아마 다 달려있겠죠. AIS로 그 선박을 확정한 다음에 그 선박과 CPA를 확인한 다음에 CPA가 많이 근접해 있고 가까우니까 피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피항을 할 때 내가 그 선박과의 거리가 앞에서 CPA가 얼마니까 막 디바이더로 작도를 하진 않고 딱 볼 겁니다. 보고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이 정도면 속도 좀 줄이고 좌변침 해가지고 입에 먼저 보낸 다음에 멀어지고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뭐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론을 하는 겁니다. 동기들하고도 얘기하면 그래요. 야 지금 시내가 어느 때인데 종이에 플로팅 시트에 지금 그리고 앉아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못하고 실습으로 가서 바로 레이더를 알파 찍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건 알겠는데 지금 배웠던 이 이론 과정을 제대로 못 배우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우고 나면 레이더 알파를 할 때 그래서 그때 이 선박과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건 진짜 움직임이 아니라 가짜 움직임이구나. 그러면 이 배가 진짜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때 나와 가장 가까워진 시점이 어디고 거리와 시간 구해서 피항 동작을 취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사실 간단한 내용인데 하나하나 짚어왔기 때문에 조금 한 학기 정도 걸렸던 거고 그래서 원래 이번 학기 3월에 정상적으로 왔으면 지금 이 시점쯤에는 수행평가 1차 해야 됩니다. 어떤 거 할 거냐? 충돌의 위험성 파악하는 여부는 다 했죠. 레이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실제 육지 물표를 이용해서 위치 내는 방법 내가 다른 선박과의 위험을 피하는 것 여부는 당연히 항해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배가 실제 어디 있는가 GPS 보면 당연히 다 나오지만 그런 것들도 평가 요소로 잡아가지고 시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조금 딜레이가 돼서 평가하는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자, 일단 요 정도 내용 했던 거 베이스로 잡아놓고 필기를 다 해놓으신 다음에 브릿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레이더의 기본적인 설명 한번 해볼 겁니다. 갑자기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실습한다고 여러 명 브릿지에 들어갔다 보니까 맥디스 만지는 사람 맥디스 만지고 알파 만지는 사람 알파 하다 보니까 이게 각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버리더라고. 그래서 레이더를 사용할 줄 모르고 아니면 할 줄 아는데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친구가 있다 보니까 말도 잘 못하겠고 그냥 바쁘니까 또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레이더의 세부적인 하나하나 파트를 제가 좀 뜯어보면서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 우리 수행평가를 위한 레이더를 이용한 위치를 내는 방법이 있겠죠. VRM, EBL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 저 브릿지 안에 있는 자이로 리피터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치 내는 거 평가 준비하고 학습하고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필기를 잘 해놓으시고 제가 끝나면 동영상은 탑재를 해놓을 겁니다. 보시고 해도 됩니다. 1시간 끝날 때마다 2시간 연강이니까 1시간 끝날 때마다 그 수업 시간 때 한 거를 필기해서 사진 찍고 댓글로 남기고 요 작업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들어가서 브릿지에서 이 레이더 화면 보고 각 레이더 구성부와 해당되는 기능과 명칭 한번 알아보고 이번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흔들림이 있을 텐데 저쪽으로 가볼게요. 사실 여기 앉으면 컨트롤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브릿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제가 장난치는 사람들 뭐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왔으면 좋겠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시뮬레이터 이렇게 켰는데 켜고 나면 이제 위에 화면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브릿지에서 보는 화면들하고 제가 여기서 브릿지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브릿지 앞으로 보는 전방으로 보는 시야를 다 볼 수 있고 여러분들 하는 행동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제가 타선박 이게 타겟 선박 있죠? 물표로 이렇게 물표가 아니라 타선박까지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켰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자, 요거 되고 나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 지금 사람들이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 방금 알람 올 때 제가 한 개 설명해 주고 싶은 게 그 나중에 실습을 가도 그렇지만 배에서 브릿지에서 당직 서다가 알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알람이 깜빡깜빡 오겠죠. ACK가 어크놀로지라는 단어인데 인지하다, 확인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스피커니까 소리를 죽이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돼요. 근데 가장 초임 때 실수하는 부분이 알람이 왔을 때 그 알람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나한테 치명적일 수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알람이 오게 되면 이렇게 워닝, 경고에 대한 알람이 올 겁니다. 지금 본 알람 뭐냐 하면은
포지션 센서. 이게 포지션 센서가 GPS가 불이 안 들어와 있죠. 시뮬레이터인데도 정밀한 게 이렇게 지금 DGPS가 꺼져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조정할 겁니다. 마우스로 조정하면서 DGPS가 꺼져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확정 지을 수 없어서 알람이 들어온 건데 이렇게 켜면 됩니다. 켜고 제가 그 옆에서 지역을 설정하면 GPS를 잡을 텐데, 자, 이렇게 지금 알람이 사라졌죠? 알람 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알람이 오네요. 잡고, 여러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알람이 왔을 때 무턱대고 알람을 확인해 버리면 그 후임자라든지 담당 사관한테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알람 명세도 확인 안 하고 어떤 알람인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알람을 꺼버리면 담당자는 알람이 온 줄도 모르고 장비를 유지 보수하겠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항상 담당자한테 무조건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당직 사관으로서 이 알람이 내 당직 중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인지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에이 그냥 뭐 알람 왔으니까 습관적으로 누르자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생활관에서 거짓말 하지 마라, 허위 보고하지 말고 있었던 일 보고하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보고해라, 위험한 일 생기면 당직 사감에게 알려라 하는 이유들이 그런 습관을 기르기 위한 거니까 다 이렇게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각본 명칭 설명할 건데요. 여기 지금 3마일 레인지로 설정이 되어 있죠. 내가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도 레이더 화면 속에서 내가 더 넓은 거리를 볼 것이냐 좁은 거리를 볼 것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파워부터 켤게요. 네, 지금 이렇게 레이더 스캐너가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근데 지금 지역을 설정을 제가 해놓고 올게요. 이게 혼자 있으면 멀어가지고 알람이 좀 자주 옵니다. 자, 일단 이 배경은 지금 목포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저는 배 탈 때 목포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부도가 있긴 있는데 뭐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여수 광양 쪽에서 다 짐을 내리게 되고, 여기 온십에 들어가시면 죄송합니다. 온십이 아니고 엑서사이즈의 브릿지 어사이먼트, 그럼 ABCD 브릿지에 각각 모델십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요렇게 교차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또 알람이 또 오죠. 자, 요 상황에서 이제 브릿지를 요렇게 당겨 올 건데 날립니다. 네. 자, 요렇게 당겨 온 다음에 지금 다 어둡죠? 어두운데 요거를 낮으로 바꿔줄 겁니다. 다크니스를 0%로 조정을 하면 이렇게 밝아지죠. 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시뮬레이터 한번 오면 일이 많습니다. 자, 브릿지 보이죠?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동일한 레이더 화면에서 3마일을 보겠다 또는 6마일을 보겠다 하면 내가 더 넓은 거리를 보고 싶으면 12마일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 근데 연한이기 때문에 전 6에서 3마일 정도 충분한 것 같다고 봅니다. 자, 6마일 레인지로 볼게요. 여러분 헤드업과 노스업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되는데, 헤드업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 현재 지금 자이로 헤딩 있죠. 174.6도가 지금 잠시만요. 데이터브로 돼야 되는데 얘는 이상하게 돼 있네요. 노스업 됐습니다. 자, 노스업으로 가게 되면 176.4도의 방향이 지금 본인의 실제 헤딩으로 그대로 향하고 000도가 바로 정북 방향으로 진북 방향으로 이렇게 자리 잡겠죠. 그래서 노스업으로 놓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보는 전자에도 있죠.
전자 해도의 방향과 일치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해도를 켤게요. 해도를 불러오기를 하고 자,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그 장점은 여기도 지금 그대로 노수업이기 때문에 176.4도가 아래로 향하는 방향으로 놓게 됩니다. 전자해도가 없었을 때는 당연히 노수업을 놓게 되면 우리 레이더가 보여주는 영상과 내가 보는 종이 해도에서의 육지 포지션이 일치하겠죠. 자, 그래서 그 편리함이 있는데 전자해도 같은 경우에도 레이더는 노수업 놓고 나서 전자해도도 그대로 오게 되면 노수업 기준이기 때문에 두 화면이 일치합니다. 우리 배가 176.4도로 향하고 있는 이 방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 육지 영상과 육지가 요 부분에 보이는 것과 레이더에서 보이는 것이 일치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헤드업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헤드업으로 가볼게요. 자, 헤드업으로 가게 되면 이거 지금 사실은 여기가 176.4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본선에 향하는 그 방향 자체를 지시기를 그대로 진복 방향으로 돌려줄 뿐입니다. 그런데 본선의 액티스 상에서는 그대로 노스업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겠죠. 그럼 이 헤드업 기능을 어떨 때 사용하느냐? 저라면 이 헤드업 기능을 연한항해 때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연한항해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윙브릿지, 좌측 윙브릿지에 보시면 육지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육지 영상이 있고 전방에도 육지가 있게 되는데 헤드업으로 놓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저기 지금 레이더 화면에서 보는 본선 주변에 있는 육지 영상들 있죠. 지금 본선 선수 휘선 좌우로 육지가 하나씩 있는데 육지가 이렇게 하나씩 있죠. 육지가 선수 휘선 중앙으로 좌우에 있는데 요 방향으로 봤을 때 좌우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브릿지 실제 당직을 서면서 바깥을 확인하는 전방을 확인하는 이 흐름과 내가 눈으로 레이더를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이 레이더 영상과 두 가지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업을 놓게 되면 내가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육지를 막 확인하다가 쌍안경으로 이렇게 막 확인을 했어요. 쌍안경으로 보다가 레이더를 보게 되면 그 두 가지 화면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상황 적응이 훨씬 빠를 것이고 그 대신 대항에서는 당연히 노스업을 놓게 되면 대항 또는 연안에 근접하는 중이다 하면 노스업을 놓고 봤을 때는 액티스 화면과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우리 배를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우리 배가 향하는 방향과 내가 확인하는 육지를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노스업과 헤드업을 상황에 맞게 확인할 수 있는 이 당직사 간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AIS 일단 켤게요. 켜고, 자, 벡터. 여러분, 벡터 같은 경우에는 3분. 예를 들어서 좀 더 길게 설정할게요. 레인지를 좀 낮추고. 옆에 있는 브릿지로 가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브릿지 벡터 표시가 좀 잘 되던데, 여기로 가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빨간색. 얘가 바로 벡터입니다. 여러분, 벡터를 뭐라고 배웠죠? 벡터의 막대 끝이 향하는 그 지점이 이 설정된 시간 뒤에 우리 배가 가 있을 점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벡터가 지금 15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15분 우리 배가 현재 속력을 5노트로 그대로 달렸을 때 15분 뒤가 되면 우리 배 본선 벡터의 끝점에 우리 배 본선이 위치가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 이것의 전제는 우리 배 자이로 헤딩 125도가 변하지 않았을 때, 내가 현재의 코스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내가 15분 동안 그대로 달리게 되면 15분 동안 그대로 달리게 되면 본선 벡터의 끝점에 본선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벡터 렌스를 벡터의 길이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벡터의 길이를 줄여보겠습니다. 줄이시게 되면 줄어드는 게 보이나요? 다시 할게요.
자, 6분이었죠? 6분에서 늘릴게요. 벡터가 늘어나죠? 근데 줄이면 줄어들 얘기입니다. 자, 이 점을 잘 보시고, 그러면 중요한 점, 여기서 중요한 점, 레인지 스케일과 벡터의 길이 조정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왜? 레인지를 줄였는데 벡터를 조절하지 않게 되면, 내가 만약에 벡터의 길이를 15온으로 그대로 놓고 쓸 거야. 근데 레인지를 줄여보세요. 벡터가 레인지 스케일을 뚫고 나가버리죠. 여기서 내가 12마일을 놓고 써, 24마일 놓고 써. 그러면 벡터의 길이가 사라져 버리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의 길이와 레인지 스케일의 조정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이어갈게요. 첫 시간 하셨던 거, 필기하신 거 사진 찍어서 댓글로 마무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